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을 오래 다녀도 책을 많이 읽어도 영어 실력에 구멍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초등 중고학년으로 갈수록 영어의 4대 영역인 Reading, Listening, Grammar, Writing 중에서 가장 시험 점수와 연관이 많은 과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리딩인데요. 오늘은 저희 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딩 교재인 인사이트 링크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트 링크 교재 리뷰를 할 건데요. 인사이트 링크 레벨 구성과 교재의 장점,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구성은 총 9단계로 나오고 있고요. 워드 카운트는 80에서 250으로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정교화되게 나오는 편이죠. 여기 L1에서 L3까지는 밑에 조그맣게 스타터라고 적혀 있어요. 이 스타터라는 것은 초등 2, 3학년 저학년들이 보기 쉬운 레벨이 조금 쉬운 그런 단계고요. 요 L1부터 L6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보기 적합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 책의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통합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인사이트 링크 레벨 1에서 이 목차를 가져온 건데요.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챕터 1 보면 tree라고 이렇게 주제가 적혀 있죠. 챕터 2는 special days예요. 그러면은 챕터 1은 tree라는 큰 theme 안에 이제 지문이 여기 레슨인 하나의 지문 하나인데 지문 첫 번째 거 보면 science, social study, science, literature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지문은 과학 지문, 두 번째 거는 social study 사회 지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애니능력 출판사에서 제가 요 공교육과 교육과정 연계표를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제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언스 지문은 part of a tree, 그 나무의 어떤 구성을 알아보는 그런 지문인데 그 지문은 우리나라 교과과정 초3, 4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학교과의 식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소셜 스터디 보면은 tree friendly city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개발과 보존의 이런 내용에 관련된 지문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이랑 맞춤 교과목을 지문을 공부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거의 뭐 6, 70%가 나오죠. 근데 중등 내신 시험에서도 외부 지문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번 내신 시험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학교 과학 시간에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영어 시간에도 외부 지문으로 솔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외부 지문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제가 봤는데 이처럼 달의 공전과 일시과 월시 이런 영어 지문이 기말고사 내에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통합교과를 중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지문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봤는데요. 왼쪽은 보면은 이제 분당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의 외부 지문 그대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저희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자습을 할 때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을 하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저희 원에서 제가 만든 건데 이런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해도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총 지문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보이시죠? 배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그 외부 지문이 보통 고배점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아까 그 솔러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와 두 번째, 세 번째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말고사 문제가 나옵니다. 배점이 다 상당히 큰 그런 문제들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 입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확장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넌픽션 리딩을 다룬다는 점인데요. 초등 고학년부터는 반드시 넌픽션 비문학 지문을 진행해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스토리 위주가 아니고 이 책 전체가 비문학 지문을 담았다는 게 아주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교과적인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아이들이 한꺼번에 척척 이해하기는 근데 좀 힘들겠죠. 그러면은 글의 폭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섹션이나 코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 이제 담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넌픽션 리딩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 비포 리딩 활동 중에 이런 배경 지식 확장하는 어떤 그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키 질문이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코너들 또는 핵심 어휘들 이런 거 비포 리딩 그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어휘 학습의 장점. 어휘를 사실 모르면은 넌픽션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스토리 위주의 그런 리딩을 하는 저학년이나 중학년들은 어떤 이제 느낌 위주의 분위기 위주의 그런 리딩을 했다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넌픽션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 학습을 반드시 예습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 어휘 학습을 하기 위한 그 예습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비문학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상당히 순조롭게 해놨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추론적 사고 능력 키우기예요. 이 책의 이제 문제를 보면요. 1차적인 뭐 메인 아이디어로 묻는다거나 뭐 true, false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50%가 추론 문제를 이제 묻고 있어요. 그 추론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추론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 일단 책의 안에 내용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책을 피면은 챕터 하나가 유닛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포 리딩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배경 지식 묻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흥미를 좀 유발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이 시작해요. 요 지금 책 같은 경우 여기 표지에 QR 코드 보이시죠? 이렇게 QR 코드를 틀면은 찍어서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음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정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 페이지에 1차적인 어떤 스킬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묻는 문제나 true false 문제나 간단하게 이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모든 이제 문제집들의 이제 구성이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파트예요. 그래서 추론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지문에서 트리 애니멀에 대해서 배웠나 봐요. 근데 지문에서 그냥 볼 때 아이들이 사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이 트리 애니멀에 대해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사실 머리에 이런 도식화가 자연스럽게 그려져야지 정말 리딩을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좀 유도하는 그런 코너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지만 리딩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이제 추론 능력이나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리딩 스트레지를 좀 그 키울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닛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문을 읽고 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 파트가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correct time order, 그 시간순 배열하기.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도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순 배열은 어떤 시험 문제나 어떤 고난이도 문제나 항상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연계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차이점과 공통점 유추하고 비교하기. 이런 그 코너 구성이 아이들한테 그 추론 능력을 조금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월드북 데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면 어떤 그 날에 이 월드 북데이의 퍼포스 생긴 목적과 날짜는 언제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지문을 읽고서 이렇게 그대로 머리에 도식화표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한 후에 요런 코너를 활용을 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단어 리스트가 이제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출판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 어휘 리스트를 이제 그 지문 읽기 전에 비포 리딩으로 함께 외우고서는 지문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복습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뭐 이거를 비포 리딩이나 뭐 애프터 리딩이나 뭐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이제 총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뜯쓰기가 있고 철자쓰기 있고 이제 혼합 섞어쓰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어휘학습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리뷰 테스트랑 미드텀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리뷰 테스트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4개의 유닛마다 복습 가능하도록 요 리뷰 테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그 해당 유닛에 해당 레슨에 해당하는 내용만 넣어놨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8개의 유닛을 더 복합적으로 이제 복습 가능한 거는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 여기 보이시면은 미드텀이라고 써있죠. 조금 문제 양이 더 많고 파이널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이트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